오늘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 태어날 때 금수저, 흙수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그냥 기분 나쁘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대통령 되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 태어날 때 금수저, 흙수저가 이미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좌절스럽고 답답하고 또 괘씸하고 그렇죠. 그런데 옛날 서인들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벌써 모든 것이 결정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 애가 뭐 크게 무슨 일을 겪을지, 출세를 할지, 잘 살지 안 살지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주를 좋은 애들 보면은 참 보는 사람도 기쁘고, 근데 사주가 안 좋은 애를 보면은 참 걱정스럽죠. 아, 이 평생 동안 이 어려운 걸 갖다가 어떻게, 이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참, 뭐 내 당사자 일은 아니지만 또 인생을 살아본 사람 입장으로서 또 자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군대에 보초 서고 있는데 군대 밖에서 남자애가 지나가면은, 아, 쟤도 언젠가는 군대에 들어와서 바뀌어야 될 텐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왕후장상의 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납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사주팔자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어요. 일벌이 따로 있고 전투개미가 따로 있고 유황벌이 따로 있고 예양개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불가사의 한 인물이 초안지 항우하고 유방이죠. 유방은 그 양아치 잡놈이죠. 그런데 역발상 기계세의 황후는 백전백승했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져가지고 그냥 그 우의하고 우민하고 자살했죠. 그 초안지 그 항우의 고귀한 비범한 또 피나는 노력은 왜 천박하고 무식한 양아치 남봉꾼 위방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는가.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뭐 항우가 뭐 전투에만 밝았지 전쟁에는 뭐 무능했다, 질투가 많아서 참모들을 갖다가 다 쫓아냈다, 부하들의 상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죠. 유비는 자기는 무능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쓰는 능력이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다 지엽적인 이야기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유방은 하늘이 내린 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이 미리 계획한 설계도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이제 흔히 진학, 취업, 진급,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뭐 이러한다고 대기만성이라든지 뭐 먼저 피는 꽃도 있고 나중에 피는 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꽃도 시간만 지나면 모두 피는 게 아니고 꽃 피는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어도 꽃인 줄 모르고 또 관심 받지 못하는 꽃도 수두룩하죠. 그리고 또 꽃이 아예 안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이 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동안 꽃이 안 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럼 꽃에 씨가 없기 때문에. 꽃에 씨가 있어야지 그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꽃에 씨가 없으면 꽃에 씨가 없으면은 꽃 피지 않는다. 시간만 지난다고 꽃이 피는 건 아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예양벌 일벌이 따로 정해져요. 신라 골품제에 이야기하면 성골, 진골, 육두품, 평민, 노비가 팔자상 따로 있다. 우리 제품의 그 가격, 용도, 품질, 내구 연한이 다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은 이 사람이 마구잡이에 태어나는 것 같지만은 1, 2% 말고는 100명 중에 한두 명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다발이고 잡초고 덜러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팔자 좋은 1, 2% 이거는 그 좋은 팔자가 좋은 시기에 사주팔자가 좋은 시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극소수로 드물어요. 우리가 뭐 동창회 가면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데가 없다. 뭐 내 말 한마디면 다 죽는다 그러고 여자들은 우리 애 공부 너무 잘하고 말 너무 잘 듣고 남편한테 너무 사랑받는다 이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떠냐? 1, 2% 말고는 다 덜러리고 시대버리고 잡초더라. 어떻습니까? 1, 2% 말고는 평생 천지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고 전전긍긍하고 먹고 사는 것 해결에 시달리면서도 지 잘난 줄 알죠. 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하다가 죽고 마는 게 인생이다. 자, 스포츠로 이야기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말고는 아무 영광도 없고 나머지는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위한 그냥 병풍이죠. 숫자 채우기에 불과하죠. 그리고 사실 동메달도 별 의미가 없죠. 금메달은 메달 정도는 돼야 되죠. 그 우리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더라. 그 반대로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존재한다. 금메달, 은메달에 의해서 그 수많은 선수들이 필요로 하더라.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죠. 그러나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노력만 하면은 누구든 재벌되고 누구든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다가 그만큼 실망하고 그만큼 더 좌절하고 그만큼 더 큰 상처를 입고 한 것보다는 자기가 타고난 팔자의 급이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그에 맞는 방향과 그에 맞는 적절한 노력 그러고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신과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과 지구의 축소 모서판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또 그들이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태양계는 수성 등 8개의 행성과 이에 속한 천이 아니고 160개의 이성 및 약 3,000개의 소행성 그리고 그 밖에 해성,
유성, 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태양, 지구, 달, 이 세 개죠. 이 건메달은 메달, 동메달이죠.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94%입니다. 태양계에 이렇게 수많은 행성, 위성, 해성, 유성, 운석이 있지만은 그 중에 태양, 지구, 달 말고는 금메달, 메달, 동메달 말고는 다 덜러리고 시대발이더라. 태양, 지구, 달을 이양. 이 중 태양은 지름이 139만 2천 km죠.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태양, 지구, 달 중에 엄밀히 말하면 태양하고 지구만 의미가 있죠.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063%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태양하고 지구도 더 줄이면은 태양도 결국에는 지구를 의한 시다발이죠. 그럼 이거 프로테이지로 따지보면은 0.031%가 됩니다. 또 반대로 지구는 태양계의 꼭두가시를 할 수 있죠. 태양하고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 이성들의 필요한 것이다. 그 수많은 행성, 이성이 위해서 태양, 지구, 달이 있는 게 아니고 태양, 지구, 달을 위해서 수많은 그 악어들이 필요하더라. 그 두 개 줄이면 태양하고 지구죠. 또 하나로 줄이면은 어차피 태양일 수도 있고 생명체가 있는 지구일 수도 있죠. 그렇지. 금메달은 메달, 동메달 같으면은 태양, 지구, 달이 되겠고, 금메달은 메달 두 개로 줄이면은 태양, 지구고, 또 하나를 꼽으라면은 태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지구로 할 수도 있다. 그 나는 내 생각에는 생명이 있는 지구, 이 하나를 위해서 그 태양계의 수많은 악어들이 필요하더라.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소수 지구를 위해서 수많은 태양계의 그 악어들이 필요하더라. 자, 이거로 빗대가지고 보면은 한국의 진짜 금수도도 1, 2%가 아니라 하나만 따지면은 0.031%고, 그리고 금메달, 메달, 동메달, 태양, 지구, 달 따지면은 이게 0.094%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5,163만 5,256명 중에 한 16,006명 또는 금메달, 메달, 동메달 다 표현하면은 48,537명 정도만 금수저에서 동수저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금수저, 원수저, 동수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사람들을 의한 덜러리고 시다발이고 잡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금수저들을 위해서 다수 덜러리하고 시다발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들으면 참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이게 사실이더라. 진실이 때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은 또 진실이 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언젠가는 진실에 맞닥뜨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이걸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사주팔자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꼭 부기를 지금 금수저로 태어나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흙수저 중에서도 이 세라믹 도자기로 만든 그 세라믹 수저가 있어요. 이 세라믹 수저는 어떤 흙수저인데 이 세라믹 수저더라 어떤가 하면은 뭘 공부를 한 것도 아니야.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가지고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막힌 것도 없고 그냥 뭐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다 되고 응? 다 되었고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생 참 즐겁고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흑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세라믹 수저죠. 근데 이 세라믹이 우주선에서 탱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더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세라믹 수저들은 부모, 학벌, 직업, 인품 등 모든 것이 낮은데 평생 아무 장애 없이 술술 잘 풀리고 이 작게나마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듣기 싫고 불편하고 막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 아우장성의 시가 따로 있다. 태어날 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몬드 수저가 정해진다. 시가 땅에 떨어질 때 벌써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다. 상당히 기분 나쁘고 좌절스럽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뭐 여러분을 기죽이고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구업을 질 필요가 없죠. 힘들고 이 지금 목 아프고 땀 삐죽삐죽 나가면서 구업을 질 필요가 없다. 내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조건 다 대통령 될 수 있고 누구든 재벌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운동하면은 올림픽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자기의 사주팔자의 수준을 알아서 그에 맞게 노력하고 그에 맞는 장소에서 노력하고 또 너무 그냥 세상을 안달복달 하지 말고 자기 사주팔자라고 그에 맞는 장소에서 노력하고 그만큼만 노력하고 이러면은 좀 상당히 좀 삶의 여유가 있겠죠. 안달복달 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다가 뭐 재산 다 떨어먹고 주위에 피해 끼칠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서도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자리타하는 삶을 살면은 팔자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후손들도 좋아지고 다음 생에 더 좋은 팔자로 태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실은 기쁘기도 하고 희망스럽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진실은 듣기 쉽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진실을 맞닥뜨려야 된다. 그 불편했던 진실과 진리가 현명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나의 인생을